지금 제가 여기서 행복한 것이 중요하다고 하셔서 그거를 위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떤 마음 상태였는지, 있는지 그 마음 속을 성찰하고 알아차리는 거. 제가 좋아하는 그 김치노라는 사람인데 또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데?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콘서트 스태프를 했었으나 했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셔서 악수도 해주시고 사진도 어깨를 안아주고 이야. 찍어주셨어요. 제가 인스타에서 지금 보고 있는 드라마 올리잖아요. 아르헨티나에서 연락이 와요. 네. 저도 그거 보고 있다고. 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으로 하면 지치는 것 같아요. 지속하기 위해서는 즐겨야 한다.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았다면 절대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만나지 않았던 사람을 만났거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리에 씨.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는 사람하고 만났어요. 작년에 연말에 한국 사람이라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스님을 만났어요. 법륜 스님을 만났습니다. 법률 네. 스님 아세요? 여러분? 일본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유튜브에서 진짜 유명해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법륜 스님이 하시는 불교 학교가 있다고 알려줬어요. 그곳에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소개해 주셔서 제가 온라인으로 공부했죠. 근데 성교 공부가 아니고 불교, 기독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마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거기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마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매주 법륜 스님의 법문을 듣고 교재를 읽고 그리고 수업 때는 그거에 대해서 다 같이 모여서 감상을 나누고 그때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그게 정말 좋았습니다. 완전 추천해요. 법률 네. 스님의 그 강의를 듣고 소감을 나눌 때 한국어로 다 이야기를 네. 하나요? 네. 제가 일부러 한국어반에 들어갔어요. 일본어반도 있었는데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한국어 클래스에 참가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거기서는 한국 사람은 참가할 수 없어요. 한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어를 뭔가 공부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제 클래스에는 미국 사람하고 베트남 사람 그 셋이서 같이 공부했어요. 그러면 그 세 명이 중심이 돼서 그냥 한국어로 서로 소감을 나누고 근데 네. 진행자하고 도와주시는 법능이라는 사람이 2명 계셔서 그 음. 두 분이 수업을 진행해 주셨어요. 학생은 3명이었어요. 네. 학생 3명의 돕는 이 네. 돕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돕는 이. 네. 네. 그분은 한국 분이시고. 네. 네. 와. 자, 그러면 몇 개월 동안 하셨죠? 5개월 정도? 5개월. 와. 20번, 네. 20번라고 해요. 20 20회. 20번 20회. 어떻게. 네. 20번 뭐 아니면 20회. 예. 네. 20번 20번. 받았어요. 와.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제가 여기서 행복한 것이 중요하다고 하셔서 그거를 위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떤 마음 상태였는지 있는지 그 마음속을 성찰하고 알아차리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와, 그래서 지금도 가끔 그런 걸 생각하고 살아요. 네. 지금 제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잘 성찰하는 거. 네네. 네. 그 한국어 공부에는 어때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그 연수업에 들어갔는데 뭔가 한국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음. 그냥 마음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수업에서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다 한국어로 말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노트에 써서 발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읽으려고 하면은 도중에 잠깐 잊어버리거나 맡기면 그다음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음.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소감을 말해야 됐다고 준비했는데 음. 다른 사람 소감을 듣고 나서는 그거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어져요. 아. 준비한 그 글에 없는 말을 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어. 그때 그 순간에 생각난 것만 말하려고 그렇게 음. 노력을 했어요, 매번. 아. 그랬더니 그런 습관이 마음에 밴 것 같아요. 그때 네. 생각한 것만 말하는 거. 그런 네네. 연습이 됐어요. 아. 그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 순간 네. 듣고 느낀 것을 그냥 준비 없이 네. 즉석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때 머릿속에 있는 단어만 쓰는 거. 사전을 찾아보고 맞아요. 준비한 단어는 금방 잊어버려요. 네. 그래 음.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뭐 아는 단어만 음. 쓰고 어떻게든 그때 말하고 싶은 거를 말하는 거. 그런 어. 연습을 매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20 회면 이거 엄청난 훈련이 됐을 것 같아요 진짜 매번. 네. 제가 실제로 법륜 스님을 도쿄에서 만났어요. 그것도 정말 감동받았어요. 네. 뭔가 아우라가 있고 키가 크시고 생각보다 몸이 너무 좋으세요. 뭐 오. 몸이 좋다 뭐라고 해야 되지? 체격이 좋으시구나. 체격이 네 음. 좋으세요. 근데 아우라가 있으시고 정말 감동했어요. 네. 진짜 지나 선생님도 만난 적이 없으시죠? 없어요. 그 무슨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우연히? 측문직설이라는 뭔가 인생에 대해서 스님한테 물어보고 스님이 대답을 해 주시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온 나라에서 스님은 그런 걸 하고 계세요. 네. 야. 그러니까 한국어가 아니었다면 절대 만날 수 없었던 네 그런 법률 스님도 만나고 한국어 공부에도 도움이 됐지만 그 뭔가 마음의 공부도 된 그죠? 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하영 씨는요? 제가 유학 있을 때부터 아주 좋아하는 남성 가수 그룹이 있는데요. 그 SG 워너비라고 해요. 한국 사람이면 다 아는 남성 3인조
그룹인데요. 네, 그 사람들이 일본에 왔을 때 첫 번째 콘서트 했을 때 제가 스태프를 맡았습니다. 그건 제가 어. 그 사람들을 아주 좋아하는 걸 아는 사람이 또 너도 같이 해볼래?라고 하시니까 제가 두말 없이 하겠다고 했죠. 근데 티플이 했을 때 사진 찍어 달라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겁나서 못했어요. 근데 그 뒤에 한국에서 콘서트 했을 때 만나러 갔을 때 우연히 그 공연 끝난 뒤에 그때 만날 기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그 김치노라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데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콘서트 스태프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하셔서 악수도 해주시고 사진도 그, 그 어깨를 안아주고 이야. 찍어주셨어요. 앞으로도 그런 기회는 없을 것 같고 너무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이야. 네. 그 완전 선덕이죠. 그거. 와. 좋습니다. 그 사진 지금도 갖고 계세요? 아니요, 그거는 디카로 찍었는데 USB 아니라 SD 카드였는데 예.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걸 몰라서 근데 어느 날에 꽂혔는데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그리고 그때는 제가 썼던 일기가 인터넷상에 있었는데 그것도 그 회사가 말했어요. 그래서 네. 그때 매일매일 기록을 많이 했는데 그거 다 지워버렸어요. 싸이월드 아닌가? 그 싸이월드 그거 말고 일본에서 했으니까 다른 다른 그 회사였는데 플랫폼이 혜림 씨랑 리에 손재 씨 없고요. 아세요? 싸이월드라고? 그 드라마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손재 없고 디오에도 나왔죠. 네, 음. 나와요. 네. 음, 네. 야, 옛날 추억이 새록새록. 그 나이가 들키지 않아요, 이건? 맞아. 자, 그러면 혜림 씨는요? 남미 친구가 있어요, 저한테. 근데 저는 남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 가서 그 남미 친구를 만났는데, 아르헨티나라고 음, 해요. 아르헨티나죠? 맞아, 아르헨티나. 근데 일본에서도 K-팝을 좋아하는 사람은 공부 안 했는데, 왠지 한국어를 알아듣는 친구가 일본에서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한국어 전혀 못해. 영어를 저한테 말 걸어요. 근데 귀여워 같은 거나 간단한 한국어는 알아듣는데 어떻게 만났죠? 그 남미 친구는? 제가 K-팝 행사에 갔는데 거기 그 한국 사람도 있고 외국인 팬들도 있긴 있는데 뭐 그 친구는 바로 보면 남미 볼륨이 적고 뭔가 섹시한 옷을 입고 진짜 멋있다. 음, 근데 다음 날도 그 행사가 있었고 제 옆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제가 말을 걸었어요. 네. 근데 친해지고 싶었어요. 제 친구가 되고 싶었어요. 그 친구를. 예. 제가 말 걸고 한국어로 말 걸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어 들을 줄 알고 말 걸었는데 에? 응? 하니까 번역기 쓰고 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가끔 제가 혼잣말처럼 뭔가 한국말을 내버릴 때 친구가 알아듣는 거예요. 음, 쉬운 한국말은. 그럼 네. 아르헨티나에 가본 적도 없고 아마 네. 12시간 정도 아마 시차도 있죠.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그분도 혜림 씨와 같은 케이팝 가수를 네, 좋아하시는 그때 거네요. 행사였으니까 뭔가 여러 그룹이 나와 있는 그런 네네. 행사였는데
아 그러니까 여러 그룹이 모여 있는 그 행사에서 うん。 만난 ね、친구분이시군요. 네. ね、 근데 이제 그 남미 친구도 그 행사를 위해서 한국에 온 거예요? 네. 친구는 1년에 쉬는 날이 없대요. 쉬는 날이 없이 일하고 뭔가 한 달이나 두 달이나 휴가를 모아서 그때 그냥 한국 전국을 저번에 제주도 갔다 오고 부산에서 있는 행사도 가서 지금은 거기 있다고 뭔가 이렇게 한국을 여행하고 있다고 여행라기보다 정말 스테이 네. 한 두 달 뭐 뭐 한두 달 두 달 정도? 동안 예. 네. 한국에서 지내면서 지내고 있대요. 네. 네. 여행도 하고. 있었대요. 그럼 두 분은 어떻게 연락을 하세요? 카카오톡? 지금 카카오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으니까. 네. 네. 네네. 제가 인스타에서 지금 보고 있는 드라마 올리잖아요. 아르헨티나에서 연락이 와요. 아 네네. 저도 그거 보고 있다고. 네. 진짜 한국 와 문화가 네네. 전 세계에 퍼지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케이팝으로 만난 인연이네요, 남미 친구는. 네. 아? 남미 친구가 또 한 명 있어요. 다른 또 남미 친구? 저한테 브라질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완전 한국어 잘해요. 한국어가 이어진 인연이었어요. 네. 그리고 혜림 그 씨는 한국어 라디오 듣는 걸 정말 좋아하신대요. 라디오도 그 아이돌이 나오는 라이브 방송 있죠. 저번에 예시가 말씀하셨던 위버스 라이브처럼요. 잘 아시네요. 팬들이라면 다 아는가 봐요. 그 응. 소통할 수 위버스 있는 라이브. 앱? 네, 그 연인과? 의사소통하는 네, 라이브 있고 제가 조금 한국어를 공부하고 아이돌이 나오는 라이브 방송을 봤어요. 한 번 봤는데 조금 뭔가 알아들 수 있을까? 하다가 완전히 뭔가 게임을 시작했으면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아직 좀 부족했다. 해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1년 지나고 또 아이돌에 빠져서 라이브를 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이해하는 게 늘어지는 느낌? 해서 그때부터 라이브 방송도 있고 라디오에 나오는 것도 가끔 있으니까 그거를 해서 한국어 총합력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일단 듣기 라이브 방송 라디오에서 아이돌이 말하는 거를 듣고 그리고 댓글이나 문자가 채팅에서 나오는데 그걸 읽어요. 빠르지 않아요? 우와. 그러네요. 맞아요, 응. 맞아요. 근데 키키키키키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건 넘어갔어. 네. 뭔가 가끔 못 알아듣는 단어가 뜻밖의 한 말이니까 웃기잖아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들어요. 아까 듣던 말 같은 단어 없나? 찾아요. 그렇게 해서 막 야. 들으면서 읽기도 하죠. 그리고 저도 댓글 써요. 한국어로. 그러면 쓰기가 됐죠. 듣고, 읽고, 쓰고. 와. 완전 정합력을 키웠어요. 이야. 라디오에서 제 문자를 소개해 주실 오. 때도 있어요. 바다 넘어서 한국에서 제 문자를 DJ님이나 아이돌이 읽어주고 네. 혜림 씨가 이런 질문 말을 했어요라고 언급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완전 뭐 그죠?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나의 이름을 불렀어. 혜림아. 맞아요. 맞아요. 이야. 네. 그렇게 해서 네. 즐기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즐겁게 예. 그 좋아하는 아이돌이 나오는 그 라디오 방송에서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같이 참여를 하면서 네. 듣고 또
한글로 써서 채팅방에 올리기도 하고 음. 그러면서 인제 또 소통이 되는 걸 느끼기도 하고 그죠. 혜림 씨의 글을 읽어주면 네. 뭐 완전 네. 맞습니다. 그죠. 혜림 씨는 후회하지 마세요. 음. 충분히 네. 즐기시잖아요. 음. 그 지금이 너무 중요해요. 늦게 약간 후회하는 마음이 있다고 처음에 말씀을 하셔서 예. 네. 네. 그 하나 그 한국어에서 로만이 센파를 필요 없는데 하고 있다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음. 아. 그것도 있어요. 필요 음. 없는데 하는 느낌? 아. 음. 전 실생활에서는 전혀 음. 쓸 일이 없는 거죠, 한국어를? 음. 그쵸. 아. 저도 공감해요. 저도 그런 편이니까요. 네. 음. 음. 저는 정반대여 가지고 사실 오케이. 선생님은 센파를 필요하니까. 맞아요. 저는 뭐 네. 일본어도 뭐 유학을 했기 때문에 일단 대학을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프랑스어는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편을 만나서 남편이 프랑스 사람이었고 그래서 인제 프랑스에 왔는데 생활하기 위해서 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맞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으로 하면 지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지속하기 위해서는 즐겨야 한다.' 그게 네. 정말 정답인 것 같네요. 그죠? 근데 각자 좋아하는 분야도 다르고 하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뭔가를 찾아서 그죠? 그게 뭐 드라마가 됐든 뭐 음악이 됐든 그죠?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